주말이면 앉을 자리 없이 북적이던 우리 동네 사랑방. 모두가 발가벗고 알몸을 드러내던 평등한 장소. 바로 대중목욕탕입니다.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목욕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목욕탕 집 아들이래가지고 별명 그런 농담을 많이 하죠. 사람들 뭐 이렇게 떼돈 번다 뭐 예전에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그런 당시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도까지만 해도 뭐 거의 명절 때는 거의 뭐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그때 대기업을 다니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월급 얘기가 나와서 한 30만 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얘기, 나 그 금액이 참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정산하시면서, 그때 이제 평일인데, 제 기억에 평일에 이렇게 그 매출이 한 30만 원이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 60년, 70년 때는 거의 목욕탕이 다다다다 붙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얘는 목욕탕집, 부잣집, 딸이집,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했거든요. 요새는 한 명도 안 놓지만, 그때는 기본 3명, 4명이거든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뺏겨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애들도 많고, 이제 위에 소쿠리가 다 얹힐 정도로 집집마다 그랬어요. 뭐 거의 명절 때는 거의 뭐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니까 뭐 특히 목욕탕에는 거의 뭐 정말 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어서 기다릴 정도로. 20년 전만 해도 목욕탕은 손님으로 몸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욕탕 집은 부자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옛말이 됐습니다. 2003년까지 전성기를 부과하던 목욕장업은 이듬해부터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욕실이 딸린 아파트 문화가 보편화되며 2004년 처음으로 폐업 건수가 인허가 건수를 추월하게 됩니다. 치명타를 가한 건 2020년 코로나19였습니다. 팬데믹 3년간 문을 닫은 목욕장은 무려 1000곳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인수하고 한 5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건 사실 코로나였어요. 그 전에 목욕 오시는 분들이 한 2년 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운영을 한 5년 정도 했으면 4년 정도는 타격을 받다고 보죠. 계속. 지금도 좀 회복 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폐업이 더 많아지는 이유 중에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100% 돌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들은 사실은 물하고 전기하고 가스 이게 어떻게 보면 다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그 체감상으로는 진짜 뭐 제가 기억하기에 전기세만 봤을 때 한 320만 원을 하다가 4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한 440만 원까지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버리면 사실은 웬만한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시는 매출로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치명적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한국도 목욕탕이 좀 특징이 새벽부터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지금 그게 좀 다행인 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좀 목욕탕 자체가 좀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수도꼭지에 물을 이제 다 틀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온탕, 그리고 열탕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 찬물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있거든요. 찬물탕 같은 경우는 저기가 되게 커요. 옛날 목욕탕이 좀 한 특색이 그 수영장을 좀 대체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찬물탕을 크게 했었거든요. 저게 한 9톤 정도라고 보면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고. 근데 뭐 지금 패턴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오면 이제 물은 받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그 아무리 쇠물이 받아져 있더라도 그날 좀 물 상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상태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옷장이나 청소했던 2층, 3층, 그러니까 남탕, 여탕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을 저희가 5시에 딱 오픈을 하는데 이제 4시 한 55분 정도 가면 이제 미리 서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5분 정도 빨리 오픈을 하고. 그리고 수건은 필요 없으세요? 목욕 종료를 하면 이제 청소를 하게 되죠. 종료를 하고 청소를 다 마치고 나면 거의 한
9시, 0시 정도 밤에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7시. 실근무 시간이 엄청 기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게 동네 목욕탕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족들이 이게 교대하면서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탕 안에 몸을 담그는 입탕식 목욕 문화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일제강점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외관이 있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 및 왕래를 하면서 대중목욕탕을 개발하였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온천수 수질이 아주 좋은 지금의 온천장 지역에 동네 온천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휴양과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온천장까지 바로 연결하는 전차 노선이 개발되었었고 1920년대에는 목욕시설을 갖춘 여관들이 절비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대중목욕탕이 근대화 시절에 부산의 산업 구조와도 매우 관련성이 깊은데요. 1960년, 70년대 부산에는 신발산업, 섬유산업, 조선 및 수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낸 공장 근로자들에게 몸을 씻어내어줄 대중목욕시설은 아마도 필수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단골 손님분들이 많이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좀 이제 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래 좀 찾아오고 계신 분이라든지. 정말 오래 계신 분들은 꽤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특출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할 때부터 계신 분들이 한 뭐 10분 이상 지금 계시고 가끔 가다가 어떤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 내가 여기 뭐 완전 단골인데 이러면 다른 데 갔으면 되게 감사합니다. 다른 업종 갔다 으면 그럴 건데 여기 30년은 기본이라고 30년 안 되면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농담으로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요즘은 진짜 역설적으로 애기들하고 같이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없어요. 달에서 애들이 오면 되게 이게 오히려 더 기억이 많이 남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요즘. 동네 목욕탕의 폐업은 단순히 사라진 문화를 향한 향수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이 없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이죠. 문 닫는 목욕탕이 늘어날수록 취약계층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지난 3월 기준 부산에 남아있는 목욕장은 687곳. 영업 상태로 분류되더라도 실제로는 휴업 중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에게 목욕탕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주거 안에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욕시설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혹은 목욕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목욕을 보일러를 이용해서 이제 가동했을 때 비용 부담을 느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건강적으로 볼 때는요. 처음에는 사실은 진짜 목욕탕은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 목욕탕은 사업이다. 이게 워낙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막상 내려와서 이제 지켜보다 보니 조금, 이것도 하나의 뭔가 변화를 하면 좀 다르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서서히 하다가 오히려 정말 사명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대째 이런 건 아니고 아주 그냥 배타적으로 좀 보고 있다가 점점 조금씩 이거 목욕탕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애정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변화를 안 해서 그런 것 뿐이지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복내탕 사장님의 말씀처럼 과연 목욕은 재개될 수 있을까요?